안녕하십니까? 이기봉TV의 이기봉입니다. 영어 공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어려운 이유 중에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머리가 언어에 대해서 착각하거나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단어에 대해서 한국어로 암기해야 하는지 할 필요가 없는지 잘 모른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잘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언어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또 아무리 여러 가지 언어를 해도 입문자와 별 차이 없이 잘 모릅니다. 한국어를 가지고 그 느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국 사람은 한국어 구사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잘하는 전문가 수준입니다. 그런데 영어를 공부할 때 생기는 의문을 외국인이 한국 사람에게 물어보듯이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어 단어는 어떻게 알았나요? 한국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한국어 문법책은 보았나요? 처음 한국어를 들을 때 어떻게 들렸나요? 들으면서 어떻게 변화하나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네 가지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한국어를 잘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영어를 잘 하게 되면 한국어와 혼동까지 하게 됩니다. 또 외국인이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잘 하니까 가르쳐 달라고 하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배운 방법대로 가르치고 한국어 단어를 그 학생 나라의 단어로 암기하라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어를 배워서 잘 하게 되었는데도 자신이 얻은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어 시간에 배운 것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수업이 없었다면 전혀 가르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자신은 한국어 단어를 다른 나라 언어로 암기하지 않고 알게 되었는데도 외국인에게는 자신의 모국어로 암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언어를 원어민처럼 잘해도 잘 모르거나 아무 기억이 남아있지 않고 심지어는 틀리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암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암기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기 전에 한국어를 암기한 경우, 이 경우는 영어를 잘하게 된 사람이 영어를 잘하기 전에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암기했지만 암기했던 한국어 단어가 자신이 미국에서 살던지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되었을 때 이 한국어 단어가 작용을 해서 영어 단어를 알게 되었는지 아니면 한국어 단어를 암기한 것과 무관하게 영어 단어를 알게 된 것인지 자신의 머릿속에서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어라는 또 하나의 언어의 단어를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배우는 언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어 단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언어의 단어를 미리 암기하였을까요? 둘째는 한국어로 암기한 이후에 우리가 영어를 들어보면 영어 단어의 의미가 들리기는커녕 무슨 영어 단어를 말했는지도 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어를 암기하지 않고 영어를 잘하게 된 경우. 이번에는 한국어를 잘하는 한국 사람이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암기하지 않고 미국에서 생활하든지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암기하지 않았지만 이 경우도 한국어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알게 된 영어 단어가 한국어 단어 때문인지 아닌지 혼동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영어 단어를 알게 되어도 그것은 한국어 단어가 암기되어서 영어 단어를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인들은 영어 단어를 한국어 단어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 한국 사람에게 한국어 단어를 암기시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국인, 중국인, 러시아인이 미국에 가서 영어로 생활하면 똑같이 영어를 들었는데 한국인은 영어 단어를 한국어 단어로, 중국인은 중국어 단어로, 러시아인은 러시아인 단어로 암기된 것일까요? 그들의 모국어가 있기 때문에 착각하고 혼동하는 것입니다. 한국어 단어 없이 영어 단어를 알고 있다고 그 후에 한국어 단어를 안 경우입니다. 이전 시간에 골프, 테니스, 컴퓨터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어 단어를 모르는데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 단어 없이 영어 단어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한국어 단어는 그 영어 단어를 아는 것과 아무 관계도 없지만 이러한 경우도 이후에 한국어 단어를 알게 되면 그 영어 단어를 한국어 단어 없이 알게 된 것인지 한국어 단어 때문에 알게 된 것인지 우리가 혼동이 됩니다. 야구는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에 그 전까지 야구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어 야구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야구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베이스볼, 히트, 스틸 이렇게 한국어 단어도 없이 이 단어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 후로 베이스볼을 야구로, 히트를 안타로, 스틸을 도루로 한국어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해온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사용하다 보면 영어 용어를 우리가 한국어 때문에 알게 된 것인지 한국어 단어 없이도 알 수 있었는지 혼동이 옵니다. 네 번째, 보통 영어 단어는 그 단어를 처음 들으면서 그 의미를 바로 알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를 듣던 중 tear gas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화면에 경찰과 시위대가 서로 대치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었고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이 단어의 의미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한국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한국어 단어를 한 번도 보거나 암기하지도 않았는데 한국어 단어도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티어게스는 시위 현장에서 사람이 이것을 맡으면 눈물, 콧물이 나서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이 시위대를 흩어지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단어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모른다 해도 또 다른 상황에서 들으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잘 분석해 보면 첫째로 한국어 단어로 암기하지 않았는데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이 단어에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 그림에 해당하는 한국어 단어가 암기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언어를 잘 하게 되어도 자신이 무엇을 공부했는지 잘 모르고 또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영어 공부가 되고 있다고 착각 또는 혼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나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기봉TV의 이기봉이었습니다.